아까 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이 말고 비만 관리 이런 게 조금 언급이 되시는데, 제가 사실 임신이나 출산을 해보지 않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임신한 여자분들이 조금 퉁퉁하다든가 이런 건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쌤이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해나 결과가 있는가 보죠? 네, 물론 우리나라 산모들이 서양의 산모들에 비해서는 엄청 날씬한 아이, 편이긴 그럼요.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비만도가 산모건 남성이건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아,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임신 중 비만도 사실 위험 요소가 되고, 당뇨병,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고혈압 이런 거에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살을 뺀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산모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거든요. 임신하기 전에 살을 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음. 임신을 내가 계획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산모분들은 막 힘든 거를 다 참아내는 그 네. 모성애가 확 발동하는 순간이니까, 약간 그 순간을 이용해서 살을 빼면서 임신을 시도하면 임신의 결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과에서 지면 상당히 좀 무식했던 게, 아이고, 임신 기간 동안은 비만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어떤 구체적으로 비만이 임신의 결과, 태아 혹은 뭐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실하게 유발된다. 그래서 어떤 컷오프 밸류라 그러냐, 어디 이상은 안 된다든가 주기별로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셋업이 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사실 그 상과 교과서에는 비만이라는 챕터가 아예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산모가 비만이 있으면 뭐뭐뭐뭐가 안 좋다라는 게 한 챕터로 완전히 다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비만의 기준이 있다든가 그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뭐 좀 공부가 되거나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마르셔가지고 아니 마르셔가지고 지금이 사실 안 마른 건데요. 사실 출산 직후는 더 말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이 막 땡겨서 신랑한테 뭐 시키고 이러지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못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상 먹었던 이제 한식 위주로 잘 이제 챙겨서 먹었었고요. 다만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부지런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임신 중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도 줄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건데, 많은 산모분들이 임신을 한 다음에 좀 많이 누워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누워 있으면은 이제 혈액순환, 혈전이 잘 생기고, 교수님 심장 보시지만 혈전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혈전의 위험도가 원래 4배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더 누워 있으면 그 위험도가 높아져서 사실 출산 직후에 뭐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증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그런 게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를 줄인다라는 건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임신 연령에 따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아까 저 언급된 비만 혹은 당뇨 이런 것도 임신 경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데이터도 오 교수님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연구 중에 이제 비만이 중요한지 당뇨가 중요한지 사실 요런 거를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임신성 당뇨가 사실 10% 정도로 되게 흔하게 있거든요. 근데 임신성 당뇨로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모들은 진짜 열심히 혈당 조절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조절을 잘하고, 정말 어떤 때는 좀 과할 정도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이거를 체크를 하고 열심히 적고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런데 임신성 당뇨는 그렇게 질환을 정의를 하고
혈당을 관리를 하는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실 비만은 누구도 병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는 없으면서 비만이 있는 경우랑 당뇨가 있으면서 관리가 잘 된 경우랑 사실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당뇨는 없지만 비만이 동반된 경우가 아기가 커진다든지 제왕적의 수술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 3,000명 정도의 데이터로 완전히 둘 다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당뇨는 있지만 비만은 없는 경우, 비만은 있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군으로 나눠서 임신의 경과와 신생아의 결과를 이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2군을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은 당뇨는 있지만 비만이 없는 군과 당뇨가 없고 비만만 있는 경우가 이 군이 훨씬 제왕적의 수술률이라든지 거대하라든지 심지어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당뇨가 있는데 잘 관리를 하면서 비만이 없었던 군은 마치 당뇨가 없었던 군만큼 예후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가 있지만 좀 마르신 분들, 혈당 관리 잘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솔직히 비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뭐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본래 그렇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위원님 관리가 잘 되신 걸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본인 경험은 어떠세요? 좀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임신 시기에는 본인도 모르게 식욕이 좀 증폭되는 시기들을 겪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중기 정도의 안정기 때는 좀 식욕이 갑자기 증가됐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임신 전에 산모들이 몸 상태를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이런 비만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맞아요. 루트로 맞아요. 접해서 네. 그거의 심각성을 굉장히 깨닫고 마음의 준비 또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만에 대해서는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임신 기간 중에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는 정보를 접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접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